소리 잘 들리시죠? 오늘도요? 아마 소리 안 들리시는 분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또 이제 계속 우리가 하다 보니까 아마 대부분은 소리 다 잘 들리실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보려고 하는 거는 이제 평가지표 34번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중간중간에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제가 답변 드릴 거고요.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은 제가 그렇게 또 중간에 필요하신 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34번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34번은 뭐냐면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제일 많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설 상태죠. 어르신들 이제 식사는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배설에 대한 얘기들을 저희가 오늘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하고 그다음 관리하는지 이거를 저희가 보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는 이제 확인하고 배설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수급자한테 적절하게 이 배설과 관련된 것들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도록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건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몇 가지를 놓고 평가할 때의 기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는 배설 관리가 필요한 그런 수급자에게 그런 것들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반 모든 수급자,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통상적으로 이 모든 수급자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이걸 거치게 돼 있죠. 그냥 오자마자 하루아침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은 없잖아요. 모두 다 신규는 거치게 돼 있죠. 그래서 신규 같은 경우는 처음에 급여를 개시하기 전에 며칠 이내요? 14일 이내에 공휴일을 포함합니다. 오늘은 예를 들어서 일요일이니까, 또 아니면은 오늘은 그냥 휴일이니까 이날은 안 해도 돼. 그렇지 않아요. 요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포함해서 공휴일을 포함해서 14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고요? 집중배설 기록지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집중배설 기록지를 작성을 하는데 반드시 3일인데 이 3일은 정확하게 72시간을 해야 돼요. 72시간에 걸쳐서 이거를 반드시 작성하셔야 되는데, 그때마다 저희가 매 시간 단위로 섭취량과 대변과 소변의 양을 우리가 기록을 해야 되고요. 우리 흔히 말 CC로 기억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은 많은지, 그렇죠? 많다,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적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세 개 중에 하나를 대변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요 체크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소변량 같은 경우도 몇 cc인지 요걸 하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기저귀 차는 분은 cc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변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1시간마다 체크해서 보셨으면은 기저귀를 교환하거나 옷을 교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이때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죠. 수면 시간을 포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수면 시간을 포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우리 어르신이 새벽에 1시에 주무시는데 어떡할까요? 라고 물어봐요. 1시면은 굉장히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죠? 물론 원장님들은 하얀 밤을 새겠지만 통상적으로 1시면은 굉장히 일반 사람들은 늦은 시간이잖아요. 요 시간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일산의 성무영 원장님이 14일 이내인가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맞아요. 입소하고 나서 14일까지 어떻게 해요? 14일 이내에 3일 중, 그 중에 3일을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3일을 쭉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분이 15일날 우리가 들어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15일날 들어오셨는데, 이날은 우리가 입소하고 바빠서 못했어요. 그러면은 16일날 또는 17일부터 시작을 하시면 되겠죠. 이 날로부터 3일 또는 이 날로부터, 그렇죠? 3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그게 언제까지요? 14일 안에 끝내셔야 돼요. 14일이 넘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 외의 수급자들은 입소하시면서 우리가 맨날 그 배설 관련되어 있는 일지를 작성을 하시잖아요. 어르신 기저귀를 몇 번 갈았는지 우리가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요. 배설은 몇 번 했는지 이런 것들을 매일마다 배설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예요. 집중 배설은 72시간 동안 3일 동안 계속 14일 이내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일반 모든 수급자는 매일마다 어르신의
배변이나 그러니까 소변 있죠? 배변의 상태를 계속적으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어르신이 어떤 패턴으로 배변을 하시는지를 한번 체크도 필요하고요. 어르신이 사실은 드시는 것만큼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실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는 꼭 우리 뭐 요양원뿐만 아니라 병원도 똑같이 보통 오시면은 그런 거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꼭 그렇게 확인하셔서 반드시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되고,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좀 볼게요.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미 아까 우리 성모요양원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한 번 더 답변을 드리면, 여기서 집중배설 기록은요 신규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신규 입소자를 대해서 작성을 하는데, 자, 급여 개시 일 포함해서 언제까지요? 네, 14일 이내입니다. 14일 이내니까 14일 언제요? 예, 안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걸 하시는데 몇 시간이요? 예, 72시간 여기 있죠? 72시간 동안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어르신이 왔다가 잠깐 한 보름 있다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일단은 14일 안에 이분이 있으면은 이건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빠지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 그런 케이스죠. 정말 저희 국장님이 이런 거 체크를 되게 잘 하셨어요. 근데 전체 중에서 300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그것도 1시간에 대변을 보셨어요. 대변을 탁 하고 봤는데 요 양을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다, 그렇죠? 그 다음에 보통, 그 다음에 적다. 요거를 체크를 안 한 거예요. 이 300케이스 중에서, 그것도 그 중에 1시간 중에서 요거를 안 했다고 뭐예요? 미흡을 받았어요, 저희가. 미흡을 받았어요. 참 요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평가의 지표에 보게 되면 모든 수급자라고 돼 있어요. 모든 신규 수급자들도 모두라는 말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실수한 거는 맞는 것 같은데 좀 지나치다 할 정도죠. 그래서 단 한 번의 섭취량과 배설량을 누락하는 경우에도 아까 얘기했죠? 미흡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요? 네, 섭취나 배설이 없는 경우에는 0이나 없음을 해서 매 시간 단위로 분까지 기록을 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 돼요. 사실 이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원장님들 중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퇴소자도 해야 되나요? 당연히 입소 14일 이내 어르신이 계셨으면 해야죠. 이거를 퇴소를 했다 하더라도 요거는 상관없이 그 전에 들어왔을 때 3일 이내에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어르신들 들어오시면 우리 사실 첫날은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부터는 2일차 되는 날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냥 집중배설 바로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 일단 이런 것들을 좀 저희들이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초평가 있었잖아요. 기초평가. 요거를 작성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배설 상태하고 상관없이 일반 어르신들은 무조건 소변과 대변의 횟수를 배설 일지에다가 정확하게 기록해 놓으시는 게 가장 문제가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배설 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설 상태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우리가 이런 경우 뭐 하죠? 사례 관리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례 관리 하죠? 사례 관리해서 어떻게 하나요? 이분은 그 전에 기저귀를, 그쵸? 기저귀를 안 했는데 이분 보니까 이제 기저귀 해야 돼. 그러면 사례 관리에다가 넣어요. 여기다가요. 아니면은 급여를 평가를 하세요. 급여 평가를 해서 어떻게 해요? 이분은 있으니까 뭐 한다고 이거를요? 반영을 시키시면 돼요. 반영을. 이걸 반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얘네가 항상 보잖아요. 사례 관리나 중간에 어르신들 급여 평가해서 변경되는 거 있으면 반드시 이 반영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평가를 할 때.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가 만약에 안 하던 분이 기저귀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요거나 요거를 통해서 체크를 하신 다음에 기저귀를 해가지고 급여를 어떻게 해요? 반영하시면 되겠죠? 어디다가요? 급여 계획에다가. 급여 계획서에다가 반영하셔가지고, 우리 요거 급여를 우리가 전반기 평가를 했는데, 이분 보니까 기저귀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급여 평가에다가 이분이 보니까, 그 기저귀를 어떻게 보면은 좀, 해야 된다. 그래서 기저귀 하는 걸로 해가지고 급여 제공 계획서에다가 반영을 하시면은, 이거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배설 후에 반드시 뭐예요? 기저귀가 바로바로 교환되는지 그날 와서 뭐 할까요? 예,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요거는 어르신들 보시면서 이날만큼은 저희 집은 그래요. 거의 보면 1시간에 어떻게 해요? 1회씩 그 다음에 뭐 하죠? 예,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해요. 그래서 어르신이 어떻게 됐는지 1시간에 한 번씩 확인하고 그 중간에도 혹시 어르신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해드리는데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징징징징 하시면서 자꾸 이렇게 요구하시는 경우 있잖아요. 그럼 체크만 하시고 확인만 하세요. 그러면은 케어포 같은 경우는 어르신 배변 확인 체크하시면 되고 일반 우리 기록지를 쓰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확인에다가 확인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은 이거는 즉시 우리가 하는 걸로 다 확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침실당 1개 이상의 이동용 좌변기를 놓으셔야 됩니다. 이동용 변기가 없으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예, 안 된 걸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동용 좌변기 또는 어르신들 이렇게 와상인 경우 있잖아요. 옆에다가 예, 휴대용 배변기도 구비해 놓는 것이 맞고 관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냄새가 나거나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깨끗하게 씻어서 아주 깨끗하게 준비하시고 특히 이동용 좌변기 어르신들 오래 쓰면은 옆에 막 소변 같은 거 그죠? 오줌이죠? 예, 오줌 막 이렇게 흘리잖아요. 보시면 알잖아요. 변기 보통 이렇게 앉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 잔뜩 다 묻혀요. 그러면 이게 당장은 모르고 우리는 계속 있다 보니까 몰라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여기에서 요런 데서 오줌 묻은 여기 이제 요런 데서 뭐가 나오죠? 예, 냄새가 슬슬 나죠? 그래서 반드시 평가가 있는 그 주간에 미리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렇게 고압으로 쏘는 수도 이렇게 쏘는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물 꽉 쏘아주는 거 그걸로 일주일 전에 한 번 더 청소해 놓으시면 원장님들이 훨씬 더 냄새도 그죠?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청결하게 보이고 그렇죠? 좋죠 이게 꼭 이거는 평가 언제 하겠습니다 라고 통지서가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미리 이거는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좋고 만약에 좀 날씨가 좋으면은 이렇게 씻어 놓고 밖에다가 이렇게 좀 한번 말리셔도 괜찮아요. 그날만큼은 저는 저희 선생님들한테 배운 건데 그날만큼은 그 섬유유연제 있죠. 예, 섬유유연제하고 그 다음에 물하고 두 개를 혼합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준 다음에 닦으면 냄새 절대로 안 납니다. 참 제가 별거 다 하죠. 이거 어디 뭐 우리 여자 원장님들이나 할 줄 아는 건데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것까지 하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은 배설에 문제가 있는 수급자를 적절하게 조치하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예요. 그 다음에 배설 후에 지체 없이 기저귀를 교환하는지 이것도 관련 자료는 우리가 배설 일지 급여 제공 기록지를 보고 알겠죠. 그 다음에 기저귀 교환 시간을 정해서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달리 쓰셔야 돼요. 저희처럼 1시간 단위로 물론 하지만 기록할 때는 1시간, 5분, 그 다음에 2시, 10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인했다고 저희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 다음 요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요. 대신에 요강이나 남성분들 가지고 있는 간이 소변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화장실이 있는 침실에서 1인실을 제외하고는요. 반드시 이동용 변기 아까 얘기했죠. 관리 상태 요거는 꼭 체크하기 때문에 원장님들이 조금 바쁘고 힘드셔도 아까 얘기한 대로 섬유유연제 해가지고 뿌려서 한 번씩 닦아주셔도 냄새가 훨씬 안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제가 저쪽에서 체크를 안 했나 봐요. 세 번째죠. 자, 처방전에 따라서 유치도뇨관을 관리하는지예요. 자, 유치도뇨관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교체 시기는 15일 정도로 보통 보죠. 그래서 한 달에 2회 정도 우리가 보통 이제 교체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15일에 한 번씩 선생님 오셔서 교체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문 우리 가정간호사 있죠? 방문해 주시는 간호사님 계시는데 요분들이 와서 이런 식으로 이거를 교체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청결 상태 소변 주머니의 위치 있죠? 요건 어떻게 할까요? 어르신보다 이 높이가 이 소변 주머니가 밑에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지 소변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아니면 어르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어르신보다는 조금 이렇게 낮은 장소
거기에 소변 주머니가 있어야지 소변이 흘러가도록 되기 때문에 그래야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소변 주머니만이라도 조금 교체를 그날만큼은 좀 빼서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잘못해가지고 까딱 잘못하면 15일이 돼도 어르신 소변 중에 흔히 말하면은 그 석회가 있는 분들이 계세요. 석회가. 그러면은 이 관 사이, 이 관에 이렇게 노랗게 끼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조금 보시고 미리, 우리가 보통 이제 열흘 전에 보통 연락 오잖아요. 그러니까 열흘 전에 오니까 최종적으로 가장 가까운 시기에 한 번 더 가정간호 선생님 오셨을 때는 교체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병원 진료의 삽입 또는 교체에 관련된 자료를 확인해서 인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간호기록지 당연히 해야 되죠. 보통 유치도뇨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있으면서 설치한 경우에는 유치도뇨관을 낀 거기 때문에 점수가 뒤에 가면은 이게 점수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르신이 왜 보통 우리 병원에 가시면 보통 우리 치매 어르신이나 좀 거동 불편하시면 무조건 소변줄 끼운단 말이에요. 도뇨관 무조건 끼우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말씀을 드려서 무조건 어떻게 해요? 얘기해서 무조건 병원에서 해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간호기록지를 받으세요. 거기에서 유치도뇨관을 이 어르신이 착용 또는 삽입을 하고 왔다라는 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박병희 원장님은 유치도뇨관 가정간에서 한 달에 한 번이라고 해요. 그건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건 그 사람들 말이에요. 원래 15일 단위로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기네 돈 더 벌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네가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들어가고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비용 부담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는 거는 15일 단위로 하도록 돼 있어요. 예, 맞아요. 유재한 원장님 얘기가 맞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최소 15일 단위고요. 보통 일주일 단위로 보통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게 정상이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분들이 와가지고 우리 뭐 한 달 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평가 때만큼은 반드시 체크하셔서 확인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저희가 쭉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신나게 달려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서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하신 것 중에서 아까 새로 어르신 들어오면 14일 이내에 해놔야 되냐요? 그런데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14일 이내이기 때문에 14일까지 그래서 15일째 하시면은 안 돼요. 이거는요. 반드시 14일 이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아까 지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우리 경기 이지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 강의하는 거는 우리가 총회 때 이 관련해가지고 책자 나눠드렸거든요. 그거 놓고 보시면은 준비하실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우리 유치도뇨관 15일 단위로 하시고요. 반드시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어르신들이 좀 빨리빨리 이렇게 뭐랄까 좀 이렇게 시금치 같은 거 이런 종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어르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관에 아까 얘기했는데 노랗게 끼어요. 그게요. 남자 소변기 보면 끼고 막 변기 보면 노랗게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끼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청소를 하거나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15일 단위로 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동용 변기 이동용 변기 아까 있었잖아요. 아까 여기 보시면 여기 그 이동용 변기요. 요거는 의무 맞습니다. 무조건 1실 1개 있어야 됩니다. 이게 1실 1개가 뭐냐면은 스크린 아시죠? 스크린 놓는 것처럼 1실 1개 무조건 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꼭 놓으시면 됩니다. 다른 거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예, 맞아요. 이상미 원장님 그 의자처럼 생긴 거야 돼요. 의자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딱 돼서 여기 밑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바켓츠 들어있는 거 있죠? 그거 있어야 됩니다. 간이변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렇게 그 의자처럼 돼가지고 원목으로 된 것도 있고 플라스틱으로 된 것도 있고 스테니 프레임으로 된 거 있잖아요. 그 종류를 있으셔야 되고 그냥 그 간이 소변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르신 통막처럼 된 거 요것만 갖고는 또 안 돼요. 스크린도 스크린은 1실
1개 의무예요. 스크린도요. 자, 스크린도. 자, 이거는 무조건 이거는 일실 1개입니다. 그리고 스크린 아시죠? 디귿자 있어야 되는 거. 예, 기역자 안 되고요. 1인실은 없어도 돼요. 1인실은 없어도 되고 2인실 이상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스크린은 이렇게 디귿자로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요. 뭐 이렇게 뭐 기역자나 뭐 아니면은 일자 이런 거 안 돼요. 다 안 됩니다. 이거 다 안 되고 요것만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어르신들이 옆에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어르신 하체를 다 가릴 수 있도록 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디귿자로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좋고요. 2인실 같은 경우는 그건 일자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만약에 어르신이 이렇게 있으면은 침대 있고 이렇게 있고 문이 이렇게 있으면은 벽이 이렇게 있고 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치면 안 보이니까 이런 경우는 괜찮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는 보통 3인실이 보통 제일 괜찮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 보인단 말이에요. 이분은 이렇게 기역 이렇게 쳐도 되고 이렇게 쳐도 되는데 요 분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쳐주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 소변 그 다음에 이동용 변기 스크린은 1인실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1대1로 있어야 됩니다. 예, 맞아요. 1실 1개인데 1인실은 상관이 없어요. 예, 1인실은 상관이 없겠죠. 당연히 혼자시니까 프라이버시가 이제 좀 보호가 되잖아요. 근데 2인실 이상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질문하신 거는 잠깐만요. 고민수 원장님 얘기하신 거 있어서 스크린 대신에 커튼도 가능합니다. 커튼 가능한데 커튼의 문제점은 그거예요. 뭐냐면은 어르신들이 잡아 당기면은 천장이 다 나사가 뽑혀버려요. 그래서 조금 위험해서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한번 해봤는데 옛날에 다 뜯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크린으로 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스크린도 커튼도 상관이 없습니다. 병원처럼요. 그 다음에 김한선 목사님은 기역자 플러스 일자 기역자 플러스 일자 가능해요. 가능한데 선생님들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왔을 때 저걸 매번 저렇게 해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겠죠. 과연 진짜 저렇게 할까? 불편한데 이제 그 얘기할 거니까 이왕이면은 기역자에다가 일자 된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장석 있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줄 돼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돼가지고 나사 박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걸로 하시면은 문제 없어요. 그 다음에 고민수 원장님은 방염으로 하셔야 됩니다. 예, 무조건 예, 방염으로 예, 하셔야 됩니다. 방염으로 안 하면은 걸립니다. 소방법에 걸려요. 과태료가 큽니다. 소방법 걸리면은 제가 알기로는 500만 원 과태료를 알고 있거든요. 디귿자는 다 가릴 수 없더라도 거기서 요청한 게 디귿자로 하도록 돼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디귿자. 그 다음에 박우천 원장님네는 스크린과 가림막이 방바닥에 붙은 정도는 상관은 없어요. 크게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문제 삼은 경우는 없는데 보통 침대가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스크린 이렇게 놓으시면 저희도 되게 이게 침대가 낮아요. 이렇게 조금 낮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다리가 달려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여기서 뜨는데 대략 저희 한 20cm 정도 이렇게 뜨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면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침대 커튼도 괜찮습니다. 어르신 가려만 지면은 그거 갖고 크게 시비 걸거나 문제 걸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가 지표에 보시면은 디귿자라고 얘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을 일단은 하체는 다 가릴 수 있을 만큼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나온 스크린들은 요번에 이제 새로 우리가 평가 때 관련해 나온 것들은 요 스크린이 여기가 조금 더 길어요. 이렇게 여기가 조금 더 이렇게 깁니다. 여기는 조금 이제 침대 사이즈만하게 돼 있고요. 아마 대답은 다 되신 것 같아요. 그죠? 2인실은 민수영 원장님 2인실 같은 경우는 기역자 상관없죠. 되죠. 가능하죠. 그거는.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어르신 침대가 있으면은 이렇게만 가리면 되니까 일자도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이쪽에서 이쪽이 안 보이게끔만 하시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 됐나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염병들 돌고 있고 막 이래서 원장님들 많이 아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협회에서도 이제 우리가 회장단들 말고 이제
지부장님들까지 포함하는 임원회의라는 것들이 좀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 협회 원장님을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것들 때문에 저희가 또 이제 회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벌써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못했었어요 이거를요. 항상 저희가 후반기 때 되면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 하셔도 돼요. 네. 지회장님 하셔도 됩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발전하고 또 어떻게 하면 또 원장님들 도와드릴까 싶어서 전체 저희가 임원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은 꽤 인원이 많거든요. 한 3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숍을 한번 또 진행을 해서 각 지부에다 또 좋은 내용들 전달해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질문 없으면은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조금 마치려고 하는데 어떨까요? 괜찮으시나요? 다른 분들 없으시죠? 예. 있으면은 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네. 어떤 걸 말씀하세요? 전정희 원장님 말씀해 주세요. 어떤 질문일까요? 네. 아직 수고는 안 했고요. 아직 질문 하나 더 있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마스크는 저희가 오늘 마감을 해서 1차 마감을 해가지고 이제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요번 주 안에 저희가 요번 주 안에 되도록이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예. 아까 질문 있는 거 있으신 것 같은데 유지한 원장님 계신가요? 센터장님? 있으시면은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드릴게요. 있나요? 예. 그러면 일단은 제가 없으신 걸로 알고 한 가지 팁만 조금 더 말씀을 인건비 비율요? 예, 말씀해 보세요. 인건비 비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건비 비율 맞추기가 힘드실 텐데 우리 공생 원장님들도 그렇고 식구들이 좀 있지 않으면은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인건비 비율은. 유전 유전 원장님이 저거 써주시기 전에 제가 잠깐 좀 말씀드리면 고양시 얘기입니다. 이거는 다른 데 얘기 아니에요. 고양시는 올 12월 말까지 신규로 장기 요양 기관 있죠? 장기요양 기관이 신규 그 지정 또는 설치 신고 있죠? 설치가 중단됐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회계상 인건비를 맞춰야 된다고 해서 맞아요. 회계상 인건비 맞춰야 돼요. 그거는 회계랑 저기 우리 건보에다가 넣는 거랑 비율이 똑같이 맞아야 됩니다. 안 맞으면 나중에 지금은 그거 갖고 특별히 문제 될 만한 법적인 근거는 없지만 차후에 이게 거짓이라고 해가지고 거짓 보고했다 그래가지고 회계 부정으로 보는 가능성이 좀 커요. 이거를요. 그래서 그거는 회계상하고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롱텀케어에서 기입하는 인건 비율을 맞추는데 회계상의 조리원 가산 때문에 비율이 안 맞죠.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리원을 가산을 받는 경우에는 얘네가 그 비율만큼은 제외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실제로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그게 비율이 그게 빠지지 않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어떤 분은 자꾸 빠졌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안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조금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설명을 하고 조금 해도 그래서 그거는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확인해서 좀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릴게요. 조금 길어서 글을 정리해서 제가 올려드리든지 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오늘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회계하고 그 다음에 그 롱텀 케어하고 우리가 그 롱텀 케어하고 요 회계상에 있는 인건 비율은 두 개는 똑같이 맞춰야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 유지한 원장님 얘기한 거는 제가 글로 정리를 해서 제가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한번 말씀을 나눠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고 지금은 하다 보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그 협회에서 조금 열심히 좀 이렇게 수고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셔서 그분들이랑 저희가 워크숍을 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지부장님들까지 다 포함하는 회의예요. 그래서 내년도 바뀌는 거에 대한 전략적인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협회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조금 또
지금 아까 유지한 원장님 얘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원장님들이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이제 저희가 10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거든요. 그 전에 부산에서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좀 장소를 정해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요즘에 계속 좀 몸이 안 좋아서 오늘 몰골이 좀 안 좋아서 일부러 화면을 안 띄웠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얼굴 못 보더라도 조금 속상해하지는 마세요. 자, 오늘 그럼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